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삼키는 알록달록한 알약들이 있죠. 건강을 지키려고 드시는 그 보조제들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 알약 중 일부는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심장을 겨누는 총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던 보조제가 오히려 몸속에서 폭탄처럼 터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혈관을 막고 뇌출혈 위험을 높이고 신장을 망가뜨리는 보조제들이 지금도 광고에서 당당하게 홍보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주변에서 좋다는 얘기도 많고 광고도 많아서 이것저것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시니어 영양과 보조제 안전성을 연구하면서 확인한 결과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믿고 먹는 보조제 중 상당수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최성호 박사입니다. 연구실에서만 머물지 않고 수많은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면서 현장에서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확인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보조제는 여러분께서 반드시 멀리하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광고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실을 오늘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쓸데없는 지출은 막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인지도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지금도 매일 아침 여러가지 보조제를 챙겨 드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영상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선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요즘 이런 제품 드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 연구소에 상담을 오신 김영자 72세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정말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알약 봉지를 챙기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었죠. 칼슘, 비타민, 은행잎 추출물까지 10가지가 넘게 드셨습니다. 텔레비전 광고에서 본 것, 친구들이 좋다고 추천한 것, 약국에서 권한 것까지 모두 다 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되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려니 하고 넘기셨대요.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 정밀 검사를 받으셨고 혈관이 막혀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죠. 그렇게 건강에 신경 쓰던 분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대로 보조제를 대부분 끊으시고 아침마다 20분씩 가볍게 걷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식탁에 제철 채소와 생선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몇 달 만에 몸 상태가 크게 호전되신 겁니다. 지금은 필요한 영양소를 음식으로 챙기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람의 경험담이 아닙니다. 제가 30년간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좋다는 보조제를 이것저것 먹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이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이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일상에서 반드시 멀리해야 할 보조제 5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항산화제라고 믿고 드시는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입니다. 광고에서는 노화를 막아주고 암을 예방한다고 홍보하죠. 하지만 제가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오히려 암과 뇌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거든요. 핀란드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흡연 경험이 있는 남성들에게 베타카로틴을 투여했더니 놀랍게도 폐암 발생률이 18%나 증가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먹은 알약이 오히려 암을 부른 셈이죠. 이 연구 결과는 전 세계 영양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제가 만난 김현수 71세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이분은 매일 베타카로틴 보조제를 꾸준히 복용하셨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몇 년 동안 빠짐없이 드셨죠. 그런데 정기 검진에서 폐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진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조제를 끊고 자연식품 위주로 식단을 바꾸신 후에야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서 항산화 성분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당근, 토마토,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자연식품에는 베타카로틴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어서 몸이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게 됩니다. 특히 흡연을 하셨거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고용량 항산화제 보조제를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혹시 지금도 항산화제라고 믿고 매일 알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는 많은 어르신들이 뼈 건강을 위해 드시는 칼슘 보충제입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려고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칼슘 보충제를 과도하게 복용하면 뼈를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심장과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혈관벽에 칼슘이 쌓이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이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근경색 위험이 31%나 증가했습니다. 뼈를 지키려다 심장을 위험에 빠뜨린 셈이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 연구소에 오셨던 이정혜 72세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3년간 매일 칼슘 보충제를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뼈가 약해질까봐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관상동맥에 석회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였죠. 칼슘제를 끊고 식단을 조절한 후에야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칼슘은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멸치, 두부, 시금치, 우유 같은 자연식품에서 칼슘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음식으로 먹는 칼슘은 몸이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기 때문에 혈관에 쌓일 위험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비타민 D 없이 칼슘만 보충하면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햇볕을 쬐면서 자연스럽게 비타민 D를 만들고 음식으로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도 칼슘 알약을 매일 챙기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기억력 개선과 치매 예방에 좋다는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광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두뇌 활동을 돕고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면서 시니어들에게 적극 권하죠. 하지만 과학적 근거를 찾아보면 실망스러운 결과들이 나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3,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은행잎 추출물의 치매 예방 효과를 연구했는데요. 결과는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년간 꾸준히 복용해도 치매 발생률에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비싼 돈 주고 먹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던 셈이죠. 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박재성 74세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기억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생각에 은행잎 추출물을 몇 년간 꾸준히 복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작은 사고로 넘어지셨을 때 뇌출혈이 발생했어요. 알고 보니 은행잎 추출물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을 해서 출혈 위험을 높인 거였습니다. 다른 약을 함께 드시는 경우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뇌 건강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제 경험상 걷기, 독서, 사회활동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매일 30분씩 걸으면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이 어떤 보조제보다 두뇌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혈액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은행잎 추출물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출혈 위험이 너무 큽니다. 혹시 지금도 기억력 때문에 은행잎 추출물을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산책과 독서로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네 번째는 근육을 지킨다면서 홍보되는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요즘 시니어들 사이에서도 단백질 파우더가 인기예요.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 체력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광고를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는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도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이 급격히 늘어나게 돼요. 여러 연구에서 노인에게 단백질 과잉은 신부전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육을 지키려다 신장을 망칠 수 있다는 얘기죠. 조순의 74세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체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에 매일 단백질 파우더를 드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광고에서 권장하는 양보다 더 많이 드셨죠. 몇 달 후 정기 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크게 나빠진 걸 발견했습니다. 단백질 파우더를 끊고 자연식품으로 바꾼 후에야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어요. 그럼 단백질은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달걀, 생선, 콩류, 두부 같은 소화가 잘 되는 자연식품을 드시면 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소도 함께 들어있어서 몸에 훨씬 좋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신장 건강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도 단백질 파우더를 매일 드시는 분 계신가요? 자연식품으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 여러 영양소를 한꺼번에 담았다는 종합 비타민 패키지입니다. 편하게 한 봉지만 먹으면 모든 영양소를 다 챙길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종합 비타민 패키지를 챙겨 드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성분 중복과 부작용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대규모 분석 연구를 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종합 비타민을 꾸준히 복용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사망률을 비교했는데요. 차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간과 신장의 부담을 늘렸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건강을 지키려고 먹은 비타민이 오히려 장기에 무리를 준 거죠. 김미숙 67세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아침 종합 비타민 패키지를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친구들이 다들 좋다고 해서 몇 년간 계속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피곤하고 속이 메스꺼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사를 받아보니 간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 있었어요. 종합 비타민을 끊고 몇 달이 지나서야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균형 잡힌 식단으로 대부분의 영양소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맵기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단백질, 통곡물을 골고루 먹으면 굳이 종합 비타민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특정 결핍이 검사로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 영양소를 보충하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도 아침마다 종합 비타민 패키지를 챙기고 계신가요? 식탁을 먼저 챙기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5가지 보조제의 문제점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문제예요. 이제는 반대로 진짜 건강을 지키는 실천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야 할 보조제를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실제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확인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탁 중심의 영양 보충입니다. 보조제가 아닌 자연식품 속 영양소는 체내 흡수가 균형 있게 이루어집니다. 자연식품에는 단일 영양소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수백 가지의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거든요. 우리 몸은 이렇게 복합적인 영양소를 흡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공식품이나 설탕이 많은 음식은 최대한 피하시고 신선한 제철 음식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맵기 최소 3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곁들이세요. 빨간 토마토, 초록 시금치, 노란 단호박처럼 다양한 색깔의 채소에는 서로 다른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아침에는 달걀과 채소를 함께 드시고 점심에는 생선과 나물을 곁들이고 저녁에는 두부와 버섯을 드시는 식으로 다양하게 구성해보세요. 오늘 저녁 식탁에는 어떤 색깔의 채소가 올라가셨나요? 지금부터라도 색깔을 다양하게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햇볕 쬐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D 보조제를 드시는데요. 사실 햇볕은 무료이면서 최고의 비타민 D 공급원입니다. 우리 피부가 햇볕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비타민 D는 보조제로 먹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다만 한낮의 강한 자외선은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2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시면 됩니다. 팔과 다리가 햇볕에 노출되도록 반팔이나 반바지를 입으시면 더 좋고요. 겨울철에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30분 정도 햇볕을 쬐시면 됩니다. 오늘 햇볕을 얼마나 쬐셨나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햇볕을 쬐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는 걷기와 하중 운동입니다. 뼈와 근육은 자극을 받아야 강해집니다. 칼슘 보조제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뼈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규칙적으로 걷고 계단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뼈와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다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부상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편한 운동화를 신고 평평한 길을 걷다가 점차 거리를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계단 오르기를 생활화하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하중 운동이 됩니다. 하루 몇 분 정도 걸으시나요? 오늘부터 조금씩 늘려보시길 권합니다. 네 번째는 두뇌 자극 활동입니다. 은행잎 추출물 같은 보조제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뇌는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위축됩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면 뇌가 자극을 받지 못해서 점점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너무 어려운 과제를 선택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니까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독서를 좋아하신다면 매일 30분씩 책을 읽어보세요. 퍼즐을 좋아하신다면 십자말풀이나 스토쿠를 해보시고요. 음악을 좋아하신다면 악기를 배우거나 노래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서예, 외국어 공부처럼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는 것도 두뇌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요즘 뇌를 자극하는 활동하고 계신가요? 하나씩 시작해보시길 권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외로움은 치매 위험을 40%나 높이는 요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뇌가 자극을 받지 못하고 우울감도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 두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대화를 늘리려고 노력해보세요. 가족들과 자주 전화통화를 하고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등산 모임, 노래교실, 봉사활동 같은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외로움이 사라지고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오늘 누구와 대화를 나누셨나요? 매일 누군가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여기까지 5가지 실천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식탁 중심 영양 보충, 햇볕 쬐기, 걷기와 하중 운동, 두뇌 자극 활동, 사회적 관계 유지, 이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비싼 보조제 없이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보조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칼슘 보충제, 은행잎 추출물,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 종합 비타민 패키지, 이 5가지는 건강을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여러분의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광고에서 아무리 좋다고 해도 주변에서 아무리 권해도 이 보조제들은 반드시 멀리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셨죠? 뇌출혈 위험을 높이고 혈관을 막고 신장을 망가뜨리고 간을 상하게 만듭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매일 꾸준히 드신 알약이 오히려 여러분을 병원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돈도 아깝고 건강도 잃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올바른 관리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신선한 음식이 가득한 식탁, 매일 20분씩 햇볕 쬐기, 규칙적인 걷기와 계단 오르기, 독서나 퍼즐 같은 두뇌 자극 활동, 그리고 가족 친구들과의 따뜻한 대화와 만남, 이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됩니다. 보조제 없이도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보조제를 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일 수 있어요. 제가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복잡한 보조제를 드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자연식품을 골고루 드시고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하십니다. 잘못된 선택은 몸을 무너뜨리지만 올바른 습관은 건강한 노후를 선물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선택을 바꿔보세요. 집에 있는 보조제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말씀드린 5가지가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햇볕을 20분만 쬐어보세요. 그냥 집 앞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햇볕을 받으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몸을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비타민 D도 만들어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탁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는 최소 3가지 색깔의 채소를 올려보시는 겁니다. 빨간 토마토, 초록 상추, 보라색 가지처럼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곁들이면 자연스럽게 여러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게 됩니다. 비싼 보조제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저녁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를 한 통 해보세요.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두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는 시간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건강 함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음식 중 일부가 오히려 혈압을 높이고 혈당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시고 올바른 식습관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으로 지켜가는 것입니다. 비싼 보조제에 의존하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생활 습관으로 건강을 지켜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위험한 보조제를 드시고 계시거든요.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